이번 영상에서는 한국의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들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가 틈만 나면 중국 전기차가 대단하다며 중국의 성과를 허위 가정보도하는 한편 한국 배터리 산업을 두고 조롱하며 키득키득거리는 사태를 바로잡고 이렇게 중국과 계속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더덥고 유치한 논쟁인지를 실제 팩트를 기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6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한 KBS 영상에서 이들은 중국 내수시장에서 내연차가 사라지고 전기차가 싹쓸이 한다고 표현하며 중국 전기차의 대약진을 홍보합니다. 중국 내수 5월 데이터가 좀 잘 뜬 건 사실이지만 썸네일에 이런 건 처음이라는 표현을 붙일 정도라고까지 보여지진 않습니다. 중국 내수시장 전기차 점유율은 원래부터 높았고 탑10을 전기차가 차지하든 내연기관차가 차지하든 큰 흐름을 본다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애청자님들께서는 익히 아시다시피 중국 내수 전기차 시장은 공산당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출고되는 전체 신차 가운데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전에도 60%로 이미 꾸준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건 중국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나라 돈을 미친듯이 퍼부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CSIS 추정을 인용한 에너지경제연구원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전기차 산업에 대한 지원은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총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다해서 2,309억 달러, 하나로 약 34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 수치는 정량화가 가능한 5개 유형만 합산한 보수적인 추정치이며 중국 정부의 조달 정책, 저리 대출, 투자 기금까지 모두 합산하면 실제 지원 규모는 추정치의 3배, 중국 전체 GDP의 4.9%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술적으로 340조의 3배이니 1,000조 원입니다. 솔직한 말로 이렇게까지 보조금을 퍼붓는데 산업이 성장하지 않는 게 웃기는 일이며 따라서 이는 한국 공영방송에서 떠받들며 홍보할 만큼 특징적인 데이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홍보하는 자체도 약간 어이없지만 이들이 짜깁기 한 영상의 논리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한국 배터리 산업이 이제 중국에 밀려 정말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주일 만에 36만 조회수를 기록한 이 영상의 틀린 부분을 조목조목 반박해서 바로잡겠습니다. 이들은 약 2분 정도 되는 이 영상 바로 뒤에 2025년 전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64%라며 중국 전기차 산업이 얼마나 큰지를 곧장 이어붙이며 홍보합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전혀 특별할 것 없는 일반론적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정도로 현금을 소나기처럼 뿌려대면 성장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중국 외 다른 국가들은 전기차 산업에 이 정도까지 미친듯이 투자하진 않기 때문에 중국 내수만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지는 현상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을 스펀지처럼 흡수한 중국 전기차와 배터리가 덤핑 문제로 유럽과 미국에서 견제 대상 1순위에 오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선 두 가지 정황은 특별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숫자를 들이밀며 일단 시청자에게 겁을 줍니다. 그러면서 매번 과장으로 신뢰도가 낮은 CATL 가오후안의 프레젠테이션을 근거로 급속 충전 기술을 홍보하며 중국 배터리가 이렇게 대단하다고 지켜세우지만 급속 충전 역시 그게 특징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과거 이들은 2025년 5월에도 소든 배터리가 최강이라며 시장에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들이 외계인을 고문해서 만든 소금 배터리가 기존 3원기를 대체할 것처럼 몰아갔지만 돌이켜보면 소듐 배터리는 전혀 주류가 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들은 당시에도 완벽히 틀린 것입니다. 이럴 때 신뢰도가 낮은 추정적 정황을 확정된 사실인 양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것 역시 보도가 아닌 주관적 의견 개진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문제투성이입니다. 이들은 그러면서 한국 내수시장에서 BYD가 얼마나 훌륭한지 차주들의 만족감은 어떤지를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에서 전달합니다. 또한 이제는 중국 전기차가 테슬라를 넘었다면서 비교 데이터는 현대차를 가져오며 테슬라를 은근히 까기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접적으로 340조, 간접적으로는 약 1,000조 원 규모의 지원을 받은 중국산 전기차 산업이지만 일단 테슬라를 넘었다는 것은 현 시점 거짓입니다.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중국 내수시장을 포함하더라도 테슬라 모델 Y는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작년 5월 내용을 여기에 교묘하게 이어붙여 마치 지금 벌어진 것처럼 보도하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발의된 법안을 본다면 정확히 같은 시점 중국 전기차를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이 이렇듯 공개 지지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발의자 버니 모레모와 엘리자 슬론킷 민주당 74명의 의원과 전미자동차 노조, GM과 포드를 비롯한 모든 미국 완성차 업체들이 공개적으로 제재 의사를 밝힌 커넥티드카 금지 법안의 내용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차는 바퀴 달린 감시장치이며 민감 정보를 베이징으로 다이렉트로 쏘아 보내주는 스파이와 같다고 합니다. 즉 이를 한국에 그대로 대입하면 한국 땅에서 운행할 경우 차주 외에도 촬영되는 한국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감시하며 지리 정보 등의 모든 상세 데이터를 중국으로 보내는 돌아다니는 최첨단 로드뷰 촬영 기계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중국 전기차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심지어는 판매뿐만 아니라 운행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중국 커넥티드카를 긍정적으로 홍보하고 당연히 좋다고 말할 차주의 리뷰를 전달하며 중국 전기차의 우월성만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편파 보도를 통한 넛지를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인 KBS가 관념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인 이유는 중국산 전기차나 배터리가 뭔가 엄청난 것처럼 한국 내부의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이고 공영방송이 나서 만들어내는 이러한 검증되지 않은 괴담과도 같은 풍문들이 한 겹 한 겹 쌓여서 주가에도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배터리 산업이 중국을 누르고 전 세계 시장을 제패할 것이라는 투자 아이디어는 2026년 현 시점 유효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 정부가 나서 보조금을 때려붓고 자유진영 국가였으면 절대 허용하지 않을 수준의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갖 환경 파괴를 눈감아주는 등으로 유무형의 지원을 통해 덤핑을 대놓고 하기 때문에 가격 싸움에서는 한국 배터리가 중국 배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우리는 왜 LFP를 하지 않느냐며 불만을 말씀하시는데 중국산 LFP는 LFP라서 싼 게 아니고 중국산이라서 싼 겁니다. 어이없는 것은 중국산 NCM 3원기 배터리가 한국산 LFP보다 생산 원가 면에서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즉 중국 정부의 지원은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자국 업체들에 부여합니다. 따라서 이대로 간다면 한국 배터리는 전혀 생산이 없고 전 세계가 중국의 값싼 배터리로 뒤덮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정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배터리가 리사이클링 가치가 있어 석유나 천연가스와는 성격이 약간 다르다고는 하지만 유럽의 지도부에 따르면 만약 중국산 배터리에 전적으로 의존할 경우 기껏 애써 전동화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에너지 안보가 중동의 석유나 러시아의 천연가스에서 중국의 배터리로 그 종속의 대상이 바뀌는 것 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100% 중국에 의존한 상태에서는 만약 중국이 유럽형 배터리에 대한 수출 통제를 한다면 그에 의존하는 유럽은 바로 비상사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럽의 지도부들은 이러한 안보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가속화 법안이나 CRMA 법안 등으로 중국산 배터리에 편안하게 의존하고자 하지 않으려는 것이 유럽의 분명한 움직임입니다. 만약 값싼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대안은 한국 배터리 내지는 파나소닉과 같은 일본 배터리입니다. 그러나 파나소닉은 양산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중국산 배터리의 대안이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즉 선택지가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중국 배터리를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배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핸드폰이나 리모컨에 들어가는 그런 배터리라면 위협이 되지 않겠지만 이동식 컴퓨터와 같은 전기차, 첨단 BMS가 탑재되는 ESS에는 메이드 인 차이나 배터리 자체가 안보에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국방부가 CATL, 비아디와 같은 중국 배터리 기업들을 군사 기업으로 지정하고 블랙리스트에 올린 이유입니다. 과거의 배터리는 전력만 공급하는 단순한 부품이었지만 현재의 대형 배터리 시스템은 BMS라는 강력한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에 의해 제어됩니다. 배터리의 효율을 높이고 화재를 막기 위해 BMS는 실시간으로 클라우드, 외부 네트워크와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한 가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만약 분쟁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국가정보법을 근거로 BRD, CATL 등의 타국 기업에 명령을 내린다면 미국 전역의 전기차나 ESS에 탑재된 중국 배터리 시스템을 원격으로 다운시키거나 오작동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상적인 우려나 음모론이 아니라 미국 현지에서 실제로 여러 중국 공급업체의 장비에서 기재되지 않은 통신 장치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실존하는 위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듯 소위 말하는 킬스위치 외에도 업스트림 공급망 자체가 중국에 종속되었다는 것이고 이것은 군사 영역에서는 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전세계 배터리 밸류체인의 절반 이상을 중국이 꽉 쥐고 있는데 이렇듯 예를 들면 미국이 자체 공급망을 구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이 소재를 무기화하여 수출을 통제해버리면 미국은 군사 장비에 정품 배터리를 끼우지 못해 드론과 로봇과 같은 전력 보충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은 군납 배터리에는 리튬부터 시작해서 미국산을 쓸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시장이 크지 않다고는 하지만 이 군납 리튬은 앨범 말 컨퍼런스 콜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흑연이나 히토리를 통제하며 소재를 무기화한 적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실존하는 위협이고 언제든지 중국은 이러한 카드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보조금을 듬뿍듬뿍 먹고 자란 저렴한 중국 배터리를 무비판적으로 편안하게 받아들이다 보면 자연히 그에 의존하게 되어 향후 중국이 실제로 킬스위치를 작동하지 않더라도 지정학적으로 자신들의 이러한 에너지 안보 우위를 무기처럼 휘두를 수 있으며 이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즉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물론 CATL은 군사기업 지정과 백도어 의혹을 명확히 부인하고 있지만 이 배터리들을 중국이 자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실질적인 위협은 여러 사례로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국산 배터리에 대안은 한국의 LG 엔솔, 삼성 SDI, SK온이 유일합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이미 유럽과 미국 현지에 생산 개발을 구축하고 있으며 우리의 무기는 강력한 신뢰성과 끈끈한 동맹관계, 강력한 기술력, 결정적으로는 중국산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2차 전지는 과거 23년도의 광풍의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은 탓인지 충분히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으로부터 차갑게 외면받고 있으며 이것을 일정 부분 한국의 언론사들이 돕고 있는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물론 한국은 중국을 누르고 세계를 지배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배터리는 유럽과 미국과 같은 자유진영 시장에서 충분한 니즈가 있으며 두 시장만 제대로 공략해도 다수의 배터리 소재 업체들은 실적 전고점을 아득히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배터리를 중국산과 비교하며 누가 더 우세한지, 더 많은 배터리를 판매했는지 어린 아이들처럼 다투는데 별 관심은 없습니다. 일전에는 출하량 데이터를 비교하기도 했는데 이것이 별다른 의미가 없는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이 중국에 밀린다는 통계는 주가 하락을 정당화시키는 재료로는 사용되었지만 그 반대로 우리가 앞서 나가는 데이터는 한국 시장에서 주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적할 이유가 없이 항상 불리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 중국이 이미 저렴한 배터리로 선점한 시장들, 예를 들면 개도국이나 신흥국의 중국 파이는 우리가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나마 유럽이나 미국에는 한국 업체들도 많이 진출해 있어 보호할 자국 제조업이 있지만 단순히 일단 싸다는 이유로 중국 배터리나 전기차를 받아들이는 국가들도 많습니다. 만약 단가 싸움으로 간다면 우리가 보조금을 머금은 중국산을 가격만 해서 이길 수 없고 한국 정부는 배터리 산업을 육성할 의지가 정말 전혀 없기 때문에 당장에는 중국으로부터 점유율을 빼앗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무한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국 배터리의 위협은 크게 덤핑으로 인한 기존 제조업 시스템의 붕괴, 그에 따른 중국에 대한 에너지 안보 의존성, BMS에 내재된 중국의 안보 위협, 공급망 무기화 리스크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중 어떤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커넥티드 카는 스파이 위협까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비중국산 배터리를 찾는다면 그 대안은 오직 한국산뿐입니다. 중국산 배터리 전기차 산업이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며 성장했으며 실질적으로 그들의 기술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간 돈과 통제력으로 해결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토록 대단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난 소듐 배터리에 이어 이번에도 KBS는 교묘하게 마치 중국 배터리, 중국 전기차가 한국보다 압도적인 우위에 서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이상하게 몰아가며 이 영상은 36만의 조회수를 기록하여 한국의 중심 내러티브로 굳어지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며 대체로 모두 과장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국 내부의 파장을 일으켜 역시 한국 배터리는 중국이 안 되나 보다 하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그것이 주가에 하방 압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독자분들께서 이 짧은 영상으로 명확히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허위 보도에 대응하는 영상은 오랜만에 제작하였는데 대형 채널에 맞서는 영상인 만큼 묻히지 않게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후에도 저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제대로 된 2차원 정보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정도에서 물러가 보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데 독자 여러분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